농사철이 되면 곳곳의 국도에선 농기계와 차량 간의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 쉽지요. 여름 휴가 이번 주와 다음 주 최절정인데요. 어디로 가십니까? 산 좋고 물 좋은 경상남도 산청에서 일어난 사고인데 영상 보시겠습니다. 앞서 서행 중인 승합차가 제보자의 차량인데요. 이내 경운기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잘 가고 있는데 오른쪽에 경운기가 아이고. 제보자는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간 경운기를 세웠고요. 주변 목격자들의 후속 조치로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걸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천만다행이네요. 아이고 저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팔 쪽하고 다리 쪽에 고통을 약간 호소를 하셨는데 검사를 해봤을 때 이제 골절이나 이런 부분도 없고 타박상 정도의 진단이 다행히 나왔고. 정말 다행이네요. 내가 운전하던 경운기에 내가 깔려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경운기 교통사고 약 2,300여 건에 달했고요. 사망률 무려 16.5%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 보험사에서 과실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통 이런 경우 이제 한 70대 30 정도 예상하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보자가 30, 그리고 경운기가 70 이렇게 얘기하는군요. 그렇다면 제보자에게 30% 잘못이 있어야 되는데요. 제보자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잘못한 부분이 없는 것 같지만은 잘못이라고는 옆에 지나간 게 잘못이면 잘못인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대한민국의 가장 운전 잘하는 레이스 선수들도 아마 힘들지 않았을까. 그 누구도 피하지 못했을 사고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살펴보죠. 제보자가 이때 브레이크 한번 잡았고요. 풀고 다시 브레이크 잡았고 들어오고 멈췄으면 될 것 같은데 왜 브레이크를 풀었나요? 브레이크를 확 푸는 이유가 뒤에 대형 덤프 트럭이 따라오고 있었거든요. 그때 브레이크를 확 밟았으면 그 덤프 트럭과 받칠 수도 있겠다, 끔찍한 사고가 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차라리 피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피했던 부분입니다. 순간적으로 정말 대처를 잘하셨습니다. 저런 상황에서 피할 수 있을까요? 저 앞에 경운기가 갓길 쪽으로 가고 있죠. 흰색 선 완전 바깥쪽이고요. 근데 여기서 이때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바로 코앞입니다. 경운기는 앞부분이 직각으로 꺾어져요. 자동차는 비스듬하게 꺾어지는데 경운기가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속도 줄인 상태에서 피해 보지만 승합차를 경운기가 때렸습니다. 요즘 경운기에도 깜빡이, 방향지시 등이 설치된 게 있답니다. 미리 깜빡이 켜고 그리고 고개 돌려서 뒤쪽을 확인하고 들어야 되는데 저걸 어떻게 피하나요?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 그 누구라도 지금과 같은 사고가 났을 겁니다. 이번 사고는 도저히 예상도 할 수 없고 피할 수도 없는 100대 0인 사고인데요. 그런데 이번 휴가철에 여러분이 똑같은 사고를 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 앞에서 자전거 타고 가시는 분들 또는 경운기 타고 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언제 갑자기 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요, 뒤에서 가볍게 빵빵 해주는 겁니다. 빵 하면 안 돼요. 깜짝 놀라시니까요. 노인분들이 보이면 그때는 가볍게 빵빵 같이 하시죠. 빵빵. 빵빵. 네, 이번 휴가철 농기계를 맞닥뜨렸을 때 가볍게 빵빵 경적 올려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보자는 25톤 트럭 운전자인데요. 화물을 실으러 가던 도중 아찔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는 오토바이를 피하려다가 군용 참호를 들이받은 겁니다. 할아버지가 이쯤에서 좌회전을 하는 걸 보고 저 지점부터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게 지금 그 당시에 스키드 마크입니다. 여기까지. 사고 현장엔 당시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의 전면부가 파손돼 약 1,400만 원의 수리비가 발생했고요. 참호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아마 없었으면 한 10여 미터 되는 것 같은데 이 강으로 추락하지 않았을까. 우와, 군용 참호 그거 없었으면은 저 하천으로 뚝 떨어질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저 오토바이 어떻게 됐나요?
안 부딪히셨으니까 다치지는 않으셨죠. 지금도 생각하면 뭐 살이 떨리는데 천만다행이죠. 네. 아, 오토바이를 겨우 피했군요. 오토바이랑 직접 부딪히진 않은 비접촉 사고죠. 이번 사고에 대해서 보험사에서는 과실 비율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근데 상대 측 보험사에서 100대 0은 아니라고 7대 3 내지 8대 2 정도는 자기들이 주장을 하는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 과실에 대한 이유를 물어봤는데 아직까지 뭐 확실하게 답변을 해준 적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는 직접 부딪히지 않은 비접촉 사고는 60대 40 또는 70대 30이다. 또 이곳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서로 조심해야 된다. 따라서 100대 0은 없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요. 그런데 저보다 덤프트럭 앞이 잘 보일 텐데 오토바이 왼쪽으로 꺾으려 하는 거 미리 몰랐나요? 거기서 좌회전을 하시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좌회전 하신다고 깜빡이도 없었고 우측에 많이 붙어 있었으니까 우측으로 진행을 하실 줄 알았는데 한 10여 미터 앞에 왔을 때 갑자기 이제 좌회전을 하니까 이제 어떻게 피할 방법이 없었던 거죠. 오토바이가 좌회전할 듯한 아무런 징조가 보이지 않습니다. 좌회전하려면 이쪽으로 해야죠. 여기에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오고 있잖아요. 이때 여기 횡단보도죠. 이 중앙선이 횡단보도에 숨어 있는 겁니다. 불법 좌회전이에요. 교통은 약속입니다. 우리 모두의 공통된 약속. 중앙선 넘어갈 수 없다. 그리고 직진하는 차가 우선이다. 믿고 가는데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어쩌란 말입니까? 게다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서 좌회전하는 오토바이를 발견했을 때 거리가 너무 가까워요. 피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상태에서 거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10m, 15m 승용차도 피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25톤 덤프트럭이 피할 수 있을까요? 급히 브레이크만 잡았으면 오토바이랑 부딪힙니다. 핸들을 틀면서 오토바이를 피하면서 이 참호를 들이받은 건데요. 겨우 피한 게 잘못일까요? 오히려 오토바이가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죠. 이번 사고 부딪혔을 때 100대인 것은 겨우 피한 것도 역시 100대 0이어야 되겠습니다. 올바른 주행법을 숙지하는 것은 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